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갈등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양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급 안정이 좀 시급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농협이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 3만 톤을 산지 폐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산지 폐기는요, 양파 공급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려서 양파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또 농가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지난 21일 2019년 제1차 농산물 제값받기위원회를 열어서요, 이같이 또 결정했다고 하네요. 네, 농협은 우선 양파 주산지인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3만 톤을 갈아엎고 또 폐기 때는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단가의 90% 수준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범농협 양파 팔아주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산지엔 제값을 주고 구입한 양파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판매 행사도 하나로마트 등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양파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고요. 양파 소주 레시피 공유 등 섭취 확대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수급 안정 대책과 더불어서 산지 폐기, 또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까지 이 양파값 회복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양파 가격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도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은요, 대파와 참외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량입니다. 과일 917톤, 과일과채 1992톤, 일반 채소 5360톤 반입됐습니다. 총 827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34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샐러리입니다. 17.4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27.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10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샐러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755원, 최고가는 8,500원, 최저가는 7,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7,494원이었고 오늘은 7,755원이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1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상당히 낮게 형성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4월 25일부터 5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시세 차이가 정말 많이 났었고요. 하지만 5월 6일부터는 그 간격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형성되긴 했었네요. 16,107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 오늘까지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샐러리 경기 안성시가 6,79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기 평택시는 6,733원이고요. 네, 경남 하동구는 5,000원에 거래됐네요.
네, 콜리플라워도 보겠습니다. 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5톤 정도 반입이 됐었죠. 어제보다 물량 차이 1.5톤 정도 납니다. 네, 콜리플라워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35원이고요. 최고가는 19,500원, 최저가는 1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21,794원이었습니다. 오늘은 18,000원대까지 시세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2,859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5일부터 5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4월 25일 가격이 올해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41,616원으로 지난 30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때부터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이 상황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은 18,935원이고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콜리플라워 충북 제천시가 16,98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충북 괴산군은 15,940원이고요. 네, 충남 당진군은 1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경매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면 289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278.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10.6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네, 대파 1kg 특품 기준 평균가 1,934원, 최고가는 2,080원, 최저가는 1,83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2,164원이었습니다. 오늘은 1,934원에 거래됐는데요. 어제보다 시세는 하락했죠. 230원 더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18일 1,87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5월 21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2,360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080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5일 때는 거의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1,101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그 이후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바뀌면서 5월 9일 때 보시다시피 지난해 시세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5월 13일부터는 상황이 또다시 바뀌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거래가 됐네요. 1,93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대파입니다. 영광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17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네요. 1,47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하루 만에요, 한 여름이 된 듯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이요, 한낮 온도가 한 32도를 훌쩍 넘어섰고요. 대구는 35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벌써 이렇게 푹푹 찌다니 올 여름 걱정이다. 또 많이들 좀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채소가 바로 대파인데요. 대파 역시도 좀 열에 약한 작물이다 보니 경매하는데 큰 좀 무리는 없었는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예, 아니 주초에는요 제가 이렇게 오도로도 떨기까지 했는데 이 며칠 사이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예.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좀 19년 살면서 이렇게 5월 지금 5월인데도 이렇게 지금 덥나 싶을 정도로 예. 경매사님 한 25년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죠?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매년 날씨가 5월달, 6월달에 폭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사실 아이고 간지러워 대파 털이 아니 요 대파가 또 열에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대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이맘때면은 좀 산처럼 여기 쌓여 있거든요 밖에 대파가 안 보여요. 예. 워낙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늘에 신선한 데 보관을 해야 상품성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안 찌는데 그 온도 안 올라가는데 그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좀
이동을 이제 옮겨 놓으셨네요. 예, 한참 찾았는데 자 이렇게 가락동에서는요 우리 대파를 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좀 뜨거워졌어요. 뭐 따뜻도 아니에요. 뜨거워지면서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전주 초에 시세가 상당히 강보합세로 형성됐습니다. 2,000대를 상회하는 시세가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띄었었고요.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시세는 약간 내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4월 초보다는 상당히 오른 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예,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뭐 대표 채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파인데 불구하고 워낙 뭐 소비도 약했고요. 가격이 뭐 너무 뚝 떨어져서 사실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 대파 소비 촉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저희도 좀 대파 먹자 뭐 많은 이야기들 나눴잖아요. 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오늘 들어온 반입 양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예, 전주에는 우천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일시적인 물량 감소로 그 200톤, 210톤 정도 반입량이 되었으나 이번 주 들으면서 240톤 전후가 반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좀 30톤 정도? 예, 3, 40톤 정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네,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시세인데 경락가는 얼마에 형성을 했나요? 평균적으로 최상품 시세는 1,700원, 1,900원대 형성됐고요. 저 평균적인 시세는 1,100원에 1,300원대 시세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그럼 거의 1,900원까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좀 전해주면서 뭐 우리 한 600원, 700원 이야기까지도 좀 나눴잖아요. 예, 6, 7, 800원 뭐 시세가 4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예, 아유 정말 그래도 많이 좀 올랐고요. 평균적인 시세는 한 우리가 지금 한 1,200원, 1,300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제 출하 지역까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전라권 겨울컵 개파는 거진 끝이 나는 상태고요. 그 충청도 서산 지역하고 경기도 파주, 일산, 여주 이쪽이 주출하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경기도권은 이제 새 출하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은 좀 하우스 예, 대파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하우스 대파 주종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좀 좋은 가격 받는 좀 지역하면은 좀 어디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노지는 본격적으로 출하되지 않고 네. 하우스 대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은 그 하우스에서 그 환기를 안 시키고 제대로 키운 왕대들이 최상품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좀 기온이 좀 이렇게 쑥쑥 올라가면서 현재 좀 작황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지는데 현재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5월달에 너무 날씨가 덥고 일기예보수나온 관계로 모든 작물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병들이 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염에 그 병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좀 뭐 그렇게 작황 상태가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네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예. 비도 자주 오는 상태고 워낙 낮과 밤 기온 차이가 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작황 상태는 좋지가 않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맘때 되면 좀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좀 대파도 좀 쑥쑥 잘 자라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더워도 안 되나 봐요. 네, 너무 또 안 됩니다. 예. 30도 이상 내려가면은 생육 한계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모든 작목들이 상당히 그런데 작목을 성장하는 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또 추워지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서 걱정, 더워서 걱정.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좀 예, 이렇게 좀 잘 끌려면은 좀 적정 온도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좀 일교차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그 중도메인들의 좀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면서 뭐 신선도 보관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량만 구매하는 상태고 크게 전복적으로 물량을 많이 구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발주 양만큼만 최대로 맞춰서 구매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은요,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좀 보관을 좀 더 좀 유의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구매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좀 특징을 짚어볼게요, 김 회사님. 한번 좀 높이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오늘 가져놓은 거는 충청도 서산 쪽에서 놓은 그 노지 대파입니다. 꼭 좋은 대파들만 비싼 대파들만 보여주시면은 그게 단순하지만은 이렇게 오늘 좀 유난히 좀 얘가 작아요. 예, 대파치고 예. 아직 성장이 좀 늘렸지만 서산 쪽에 충청도에서 놓은 그 노지 대파가 놓아가지고 서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가지 놓아서 이렇게 보시라고 가져 놓았습니다. 네. 예. 한번 좀 높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좀 예. 아직까지도 파 흰 부위가 뿌리 부위가 연백부가 크게 발달 크지 않는 상태고 네. 그다음 청은 상당히 좋은 상태나 조금 짧다고 봐야 돼. 우리 PD 이경아 리포터님하고 팟캐스터, 예. 비슷합니다. 예. 예. 아,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컸으면 짧은 좋겠습니다. 뚱뚱해요, 제가요? 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교매사님 비싼- 여기 화면으로 봐도 저도 굽이 없잖아요. 아, 예. 우리 키 차이 별로 안 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키 갖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교매사님. 저는 왜 웃었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뭐 대파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항상 연백 부위가 굉장히 길쭉한 대파를 준비해 오셨는데 보여주세요. 아니 얘는 진짜 뭐 생기다만 해 같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성장이 덜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딱 좋은 상황에 지금 대파가 들어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도맨들이 선호하는 대파들 있잖아요. 그런 좀 특징을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예. 예, 거래처마다 중개인들이 거래처에 따라서 선호한 대파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왕대들 크고 굵은 대파들은 식자재용이나 국물용 식당에 쓰는 대파들이 상당히 선호한 상태고요. 일반 가정에서 주부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은 현재처럼 이런 대파나 중파 정도를 대파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내 거래처의 발주량에 따라 가지고 중도면이 선호하고 물량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만큼은 좀 중파 정도의 크기의 아이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좀 이런 날씨에 특히 또 좀 작황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좀 농가에게 좀 출하할 때 좀 주의할 점을 같이 좀 짚어주세요, 교매사님. 예. 예, 팔을 뽑아가지고 보관하실 때 단 묻기 전에 보관하실 때 그늘에 서늘한데 보관하셔가지고 열상이 안 오시도록 하셔야 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말할 때 적재 과정에서 앞상이나 열상이 안 오도록 최전으로 신경 써서 그늘에 보관하시고 잘 작업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그냥 대파에 대해서 그냥 떡소리 나는 경매 상황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를 닮은 대파니까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가져가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가락동에서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연백 부위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작황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지만요. 하지만 4월보다는 지금 5월 시세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뭐 1,300원 평균 지금 경매가 형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맘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 더 많은 대파에 대한 사랑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 하나로 유통의 이재호 MD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 주간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채소 소매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품목, 어떤 품목이었나요? 예, 현재 양배추가 하우스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줄어 시세가 올랐는데요. 작년 이맘때 3위 기준 4,52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는 8,720원으로 92.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인데 그럼 반대로 시세가 좀 많이 하락한 품목은 어떤 건가요? 예, 그 하우스 본무와 제주 저작무가 출하되면서 무 물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소비가 부진한 상황으로 무 11입 기준으로 작년 16,45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약 40% 정도 하락해서 9,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등락폭이 큰 품목들을 먼저 좀 짚어봤고요.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파 얼마나 반입됐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대파는 이번 주 반입 물량은 20만 단 전후로 반입이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반입 물량이 30만 단으로 작년과 비교해서는 약 3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입량이 줄어든 원인을 살펴보면은 4월부터 최근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파 생육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정상적인 좋은 품위의 상품이 적게 생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안 좋은 편인가요? 현재 1kg 단 기준으로 2,000원대 초중반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긴 하지만 작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작년에는 이 전반적인 이 가격 상품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한 생육 지연으로 인해서 좋은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정말 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네. 좀 계속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파 품위에도 이제 이 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파 소비 흐름은 좀 어떤지도 짚어주시죠. 예, 현재 대파 소비 흐름은 심리 위축으로 작년과 비교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대파의 경우 육수나 양념, 음식의 장식 등으로 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많이 팔리기보다
이슈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소비가 증가되고 또 소비에 있어서 특정 연령에 국한되는 품목은 아닙니다. 네. 또 시세는 생산 및 출하량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장마나 태풍, 겨울철에는 한파나 폭설 등이 이 출하량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비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과 기상 변화가 심한 여름철에 보통은 이렇게 좋은 시세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활용도가 높은 대파까지도 지금 소비 심리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5월 한 달간 대파 시세 및 출하 동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 관측팀에서 대파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양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5월 한 달 동안의 대파 가격 동향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5월 대파 가격은 상품 기준 kg당 1,450원으로 4월 대비 높게 형성되었는데요. 전라남도 노지 대파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주산지 이동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작년 5월과 올해 5월을 비교했을 때요. 대파 가격이 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올해 5월 대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5월 대파 출하 면적 동향은 어떤가요? 네, 5월 출하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충청 지역의 출하 면적이 늘었지만 봄 대파가 주로 출하되는 전북과 경기도의 출하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대파 가격은 오르고 면적은 감소한 건데 그렇다면 올해 5월 대파 출하량은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 5월 대파 출하량은 전년 동기 5%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출하 면적 감소와 더불어 가뭄 및 큰 일교차로 생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파는 수입도 많은 품목이라고 들었는데요. 5월 신선 대파 수입은 좀 어땠나요? 네, 5월 20일 기준 신선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및 전월 동기 대비 각각 20%, 32% 적은 121톤을 기록하였습니다. 5월이 좀 또 곧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6월, 7월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대파 출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 봄 대파가 주출하되는 6월 대파 출하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는 감소하지만 여름 대파 출하가 시작되는 7월 출하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겨울 대파 재배가 마무리된 후에 겨울 대파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하고 계신데요. 결과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올해 겨울 대파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배 의향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7월 대파 출하는 작년보다 출하량이 많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농가가 좀 노력한 만큼 제값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파도 최근에는 뭐 다양한 형태로 또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는 게 흑대파 그리고 깐대파인데 좀 무슨 차이인지 소비자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현재까지는 이 흑대파에 대한 네. 선호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 하지만 이 편리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분들과 이제 1인 가구, 그다음에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가공된 깐대파의 수요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 대파 판매 형태를 조금 더 좀 세분화해 본다면 어떤 형태들이 좀 있을까요? 예, 현재 이 판매되는 대파의 형태를 보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흑대파, 깐대파, 네. 그리고 세척대파와 절단대파까지 있습니다. 네네. 이 농협과 같이 농산물 취급 비중이 높은 이 마트의 경우에는 흑대파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네. 이외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농산물 판매 비중이 낮은 마트는 매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서 각용된 이 대파 취급이 높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농협 판매장은 흑대파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가공대파는 약 10%인데 반해서 타 대형마트의 경우 흑대파 비중이 70에서 75% 정도, 가공대파는 25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서 선호하는 대파도 다를 것 같아요. 예, 일반 소비자의 경우 이 길고
굵은 상품보다는 부드럽고 연하면서 길이가 적당한 대파를 선호하는 반면에 네. 요식업 소비자의 경우는 손질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량이 많은 긴 이 왕대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대파도 좀 소비가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좀 전략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대파는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2, 3년 전 요식업 기업인 이 백종원 씨가 방송을 통해서 이 대파 기름을 소개한 후에 실제로 대파 소비가 크게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농협의 경우 주산지 생산량에 맞춰서 이 시기별 행사를 통해 적정 물량이 원활하게 소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MD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전문가분들이 TV를 통한 이 농산물 홍보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방송에서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잘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의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6.91톤 반입됐고요. 어제 13.1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24톤 감소했습니다. 참달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21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3,214원, 오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가격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시죠. 자, 5월 18일도 역시 23,214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8.44톤 반입됐고요. 어제 15.5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2.918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딸기 6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46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12,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역시 어제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9,467원의 평균가, 가격 변동 없습니다. 자, 이어서 매실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4,000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38,000원이었는데요. 오늘 4,000원 정도 빠지면서 34,000원의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7,000원이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광양시가 가장 높았네요. 22,02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베리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5.9톤, 약 6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 10.7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9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25,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네요. 어제보다 2,550원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서귀포시와 김해시였습니다. 4만 원이었고요. 또 평균가 중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높았네요. 31,148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참외입니다. 참외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5.1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08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34,000원대, 오늘 39,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4,704원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29,185원이었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39,08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4월 25일부터 한 5월 9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5월 9일부터 상승하고 지난해 가격은 9일부터 하락함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었죠. 올해가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39,080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이 31,133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달성군은 24,560원, 경북 고령군 24,046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67,000원, 평균가 31,133원이었습니다. 자, 참외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또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맞이해서요 정말 더 달고 맛있는 이 노란 참외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뷰하기도 전에 우리 경매사님 옆에서 벌써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온도 기온이 33도예요. 아니 경사는 36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요? 네. 지금 땀이 그냥 쭉쭉 나네요, 지금. 쭉쭉 나요? 네. 큰일입니다. 안 그래도 좀 땀이 많은 우리 경매사님인데 경매하시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뭐 땀 흘릴 시간은 아니잖아요. 새벽이죠? 그렇죠. 저희 네. 새벽 경매 시간은 2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새벽 2시? 그때는 조금 나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조금 나은 시간에 이제 경매를 하게 되시는데 경매사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좀 참외한테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비적인 면에서는 참외들의 소비가 많이 증가되는 반면에 산지에서는 하우스 내 온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작업하는 데는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우스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오늘처럼 낮 기후가 한 30도 이상 가면은 하우스 온도는 한 4, 50도 가죠. 50도? 진짜 50도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50도 이야기했지만 숨 쉬기도 힘들기 정말 힘든 그런 이제 온도예요. 그래서 거의 뭐 새벽에들 좀 작업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오늘은 산지에 계신 분들 더 힘든 날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경매 분위기도 좀 좋아야만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예, 분위기 좀 어땠어요? 오늘 발임량은 뭐 전일 대비해서 물량은 한 10% 정도 증가됐고요. 또 다행히 시세도 전일 대비해서 약 한 5,000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오른 그런 시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전주에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하반 교체 시기라 전체적인 물량들이 줄면서 또 소비를 늘어나고 해서 시세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뭐 지난주보다도 훨씬 좀 올라 있고 지금 오늘 한 5,000원 정도 네. 예, 상승한 가격대인데 지난해 그 동기간 대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또 차이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년도 5월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특징이 있는데 지난 5월보다는 지금 현재 2019년도는 물량이 약 한 11% 정도 감소됐고요. 시세는 또 다행히 한 7% 정도 상승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반입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상승의 여지도 보이고 있는데 반입량이 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무래도 5월 중순까지 일자 성수기가 지나면서 이제 하반 교체 시기로 다가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적인 물량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가락시장의 참외 그 연중 반입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좀 가장 많이 들어온 또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연중으로 따진다면은 한 두 번의 성수기를 가집니다. 뭐 1월 초부터 시작된 참외가 연평균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중순 그 1차 성수기고요. 그다음에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가 2차 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좀 가장 많이 반입이 되는 시기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좀 이렇게 반입량이 좀 쭉 떨어지는 또 그때 기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그 성수기를 지난 중간중간 사이죠. 1차, 2차 성수기 사이에 하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물량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요 시기도 좀 하반 교체 시기니까 좀 떨어지는 그 시기 맞물린 거예요? 그렇죠. 5월 중순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 교체가 다가오고 하면서 물량들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반입 줄어든 게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맘때가 좀 줄어드는 시기고 그에 따라서 시세는 그래도 좀 좋은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좋으면 또 산지에서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올 것 같은데 뭐라고들 하시나요? 예. 안타까워하죠. 왜요? 물량이 많을 때는 시세가 없다가 네. 물량이 줄어드니까 시세들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마음 같아 이렇게 좀 가격 좀 잘 나올 때는 좀 예, 많이 가져다가 좀 팔고 싶은데 그렇죠. 물량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 또 아쉬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참외하면은 이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참외하면은 바로 성주. 그렇습니다. 성주 거의 뭐 가락동 우리 도매시장에는 거의 90% 이상 반입이죠. 거의 99%가 경북 지역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성주군 지역이 한 85%에서 90%, 그 다음에는 김천, 안동, 달성 지역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경북 지역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의 지역들인데 요 지역들은 또 어떤 참외 또 특징이 좀 다른가요, 김이사님? 저희 회사를 본다면은 우리 그 김천 지역에 종상리 장목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성주군보다는 약 한 2달 정도 참외가 늦게 출하되는데요. 그 1하방 참외는 상당히 물건들이 안 좋지만 6월 달부터 나오는 2하방 참외들은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 그 지역이 밤낮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6월 달에 나온 참외들이 상당히 당도라든지 경도가 상당히 우수해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품질은 좀 어떤 상태인지 좀 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품질의 참외를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 조금 좋은 걸로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은 현재 뭐 아시다시피 하반 교체 시기라 일부 상품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참외의 상품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예. 그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지금 4, 5월 달에 날씨들이 상당히 추워가지고 지금 3하방, 2하방 수정할 꽃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성수기에는 지난 연도보다는 아무래도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딱 그런 시기네요 지금이요. 그렇죠. 예, 교체 시기이기도 하고 이 가락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도매에 우리가 참외 도매에 좀 가장 그 영향을 좀 끼치는 것들 순으로 한번 좀 나열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최고 중점은 첫 번째로 참외의 상품성이 최고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매 중소형 유통업체들의 이제 행사 기간이라든지 또 나머지들은 이제 소비지의 날씨 그리고 대체 품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거는 참외의 상품성이겠죠. 참외가 싸든 비싸든 참외의 상품성이 좋아야 소비자들이 꾸준히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니뭐니 품질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이거 맞물려서 그 중도매인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가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하우스 내 온도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하우스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참외들이 무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인들이 보는 거는 예전에는 당도나 색댁, 경도를 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예. 경도, 당도, 색댁으로 많이 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도예요? 지금 예. 일단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도를 보고 그 다음 색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일일이 이렇게 다 만져보시나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이걸 할 때? 지금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만져보고 사십니다.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아니 뭐 워낙 뭐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멀리서 이 참외 그림자만 봐도 척하면 척 아실 것도 같은데 지금 요 시기는요 그러니까 색택만 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 없어. 누구처럼? 여자처럼. 여자 마음처럼. 자, 여자 마음 같은 우리 참외 속.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는 좀 어떻게 좀 경매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경매사님? 예. 휴일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물량이 아무래도 다소 증가되었다가 중반부터는 아무래도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상당히 시세는 안정화 속에서 강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유 지금도 그냥 보세요, 그냥 구슬땀을 그냥 줄줄줄, 예, 예. 가셔서 닦으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뭐 참외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경매사님 더 힘내서 경매에 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보기가 안쓰러워요. 지금 우리 경매사님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지금 더워질수록 경매하기 더욱더 힘들어지는 날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참외는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가셨는데요. 다음 주 이 하반 교체 시기에 좀 양이 줄어들면서 다음 주로 갈수록 시세는 더 좋은 시세를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참외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계속 날씨가 더워서 경매사님 참 경매사님, 고생이 땀 많이 많으시네요. 흘리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이재호 MD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과일 품목 어떤 거였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포도인 캠벨 얼리 2kg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2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감소로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작년 대비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과일 품목 어떤 품목일까요? 예, 최근 지속되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과일이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에 띄게 이렇게 크게 시세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품목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 하락한 품목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과일이죠. 참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볼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번 주에 반입된 참외는 산지 공판장 기준으로 4,500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작년 기간과 동일한 양입니다. 네, 비슷한 양이 반입되고 있고 그렇다면 네. 시세는 어떤가요? 예, 현재 참외 시세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인은 이제 지난해 냉해로 인해서 출하 시기가 같은 시기에 집중이 되면서 인상 인하폭이 큰 반면 올해는 이 풍작으로 출하량이 일정하게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네. 크지가 않습니다. 네. 10kg 기준 작년에 19,00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26,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비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소매점에서는 역시 이 가격 할인 행사를 할 경우에 매출이 크게 오르는데요. 네. 4월 말에서 5월 말이 참외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로 대형마트 행사도 이때가 집중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참외 성수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참외하면 생각나는 고장, 방금 가락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외 90% 이상이 재배가 되는 성주군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농정가의 김종식입니다. 네, 현재 성주참외 굉장히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올해 성주참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좀 작년이나 평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8년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3,935농가에서 네. 3,480헥타를 재배했으면 15만 7천 톤의 참외를 생산해가지고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재배 면적이 감소를 했는데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3,500헥타르의 면적이라면 정말 참외 고장이 말 그대로 참외 고장이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성주 참외 재배 현황은 어떤가요? 성주 참외 지금 재배 현황은 연초에 올해 초에 기온이 아주 좋고 양호해가지고 생산량과 농가 조수입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한 20% 정도쯤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관내 판매량을 비교하면은 작년에 이때 시기에 약 한 22,900톤이 생산됐는데 판매됐는데 금년도에는 28,380톤으로 약 한 19% 정도쯤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재배 면적 생산량까지 계속해서 짚어주셨고, 자, 그럼 어떤 품종을 좀 재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품종은 지금 농우바이오의 은하수꿀, 더 기반의 바른꿀이 약 한 16.1%로 시장 점유율이 1위고, 네. 그 뒤에 이제 스마트꿀이 15.5%, 참미소꿀, 참사랑꿀 순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품종이 있네요. 그러게요. 기쁜 소식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성주에서 참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좀 다시 개최를 하게 됐나요? 요건 지역 농업인들이 참외 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번 또 이병환 성주 군수님이 들어와서 용단을 내려가지고 참외 축제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약 10년 만에 다시 개최된 축제인 만큼요. 소비자와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이번 참외 축제 때는 다양한 참외 관련 체험 행사가 많았습니다. 참외 많이 들기, 참외 따기, 참외 낚시, 무료 시식. 네. 특히 참외 선별기 체험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유통되는 참외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상당한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자,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농가까지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보니 아주 풍성한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성주 참외 최근에는 수출도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수출은 전년 대비가 동기에 대비해 가지고 약 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출국으로 보면은 일본, 싱가포르 순인데 특히 올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 좋은 소식들이 많네요. 참외 그렇습니다. 농가에요. 네, 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작게는 성주 참외의 우수성, 지리적 특성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크게는 네. 또 생산, 유통, 수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 포럼 등을 실시해가지고 참외 발전 방향에 대해 설정해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참외 발전에 대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거점 APC가 1개, 10개의 농협 APC가 있는데 거점 APC도 1개 증설할 계획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민간에서 포장센터를 자기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락 컨트롤 센터를 좀 더 기능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참외가 요새 또 PLS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 많은데 참외가 안전한 먹거리라 하는 걸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보부터 수출까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품 과일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성주 참외 소식 저희 자주 좀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 참외의 포장 규격 어떤가요? 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규격은 이 판매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른 과일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소과적 이 구성에서 선호하는 소포장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장 단위는 1.5에서 2kg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골라 담는 형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참외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품목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참외와 함께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라면 이 수박을 들 수 있는데요. 참외와 수박 모두 이 같은 박과 작물이기도 하죠. 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 양이 많이 늘어나면 참외 매출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참외 소비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금치 오늘 75.59톤, 한 75.5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66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9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시금치 4kg 특품 기준 평균가 8,694원, 최고가 9,000원, 최저가는 8,2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9,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394원 하락됐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0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8,800원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상승 흐름을 타면서 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300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세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 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가 더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5월 13일부터 상황은 다시 바뀌었죠. 오늘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8,694원, 지난해보다 시세 낮게 형성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경기 포천시가 6,7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이천시는 6,535원이고요. 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6,9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9,100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용인시 처인구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6,90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금치 이번 주에 얼마나 좀 반입이 됐나요?
예, 시금치는 주로 소매형 300g당과 단상품과 식자재용 4kg 박스로 네. 반입이 되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 12,000단 그리고 박스로는 180박스 정도 반입되었습니다.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시금치 같은 경우 역시 연중 출하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소비 흐름은 좀 어떤가요? 예, 시금치는 4월부터 6월까지 또 가정의 달 혹은 이 학교 행사가 많은 봄 시즌에 네. 이 봄나물 소비 촉진과 함께 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인데요. 특히 자녀를 두는 30에서 50대 가정주부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또 이때 소비량이 이 기간이 소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품위도 가장 좋기 때문에 소매 시세가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6월까지는 좋은 품위 또 좋은 시세가 나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시금치 시세는 지금 어떤 편인가요? 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시금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이 갖추어졌고요. 네. 또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황이 좋다 보니까 시금치 소매 시세는 평년 대비 5에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여름 고랭지 시금치로 명성이 높은 지역이죠. 바로 강원도 삼척인데요. 이 농약 쓰기가 까다로운 시금치와 같은 이 잎채소에 지금 친환경 농법을 써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척시 농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백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삼척시 시금치 재배 현황을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삼척의 시금치 재배 면적은 약 15헥타 정도로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그 농가당 0.1헥타에서 0.5헥타 소규모 재배가 추가되지만 그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부터 고랭 지역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한여름 1, 2개월만 제외하고 처음부터 겨울까지 꾸준히 출하됩니다. 지금은 그 2월에서 한 5월까지 봄 재배 농가분들이 출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앞으로 7월 이후에 이제 해발 800m 높이의 고랭지 지역에서 그 일부 농가들이 여름 재배에 들어갑니다. 삼척에서는 시금치가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연중 출하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잖아요.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삼척은 동해안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또한 토양은 그 석회암지대로 그 시금치 재배에 최적인데요. 그 잎이 두껍고 단단하며 무엇보다도 고소한 맛이 좋다고 해서 상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친환경 클레 농법을 재배하면서 시금치 영양 성분이 타 지역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방금 클로렐라 농법 말씀해 주셨는데 클로렐라 농법이 어떤 농법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클로렐라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려야 할 텐데요. 네. 예, 클로렐라는 그 우리가 먹는 건강 부추식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민물에 사는 녹조류의 일종인데요. 네. 뭐 햇빛, 물, 공기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예, 클로렐라는 그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부터 클로렐라 농법을 보급하면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법은 그 클로렐라를 배양해서 물에 희석한 후에 파종에서부터 수확 때까지 작물의 잎이나 토양에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농법이 어떤 작물에 쓰이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효과가 가장 클까요? 네, 이게 클로렐라 농법은 그 모든 농작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 특성에 따라서 그 희석 농도와 사용 시를 달리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60여 종의 농작물에 그 사용 기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최대한 25%의 수량성이 증대되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약 80% 정도의 병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당도, 맛, 풍미가 개선되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저장성이 좋아져서 그 농작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다 보니까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소비자, 그 유통 상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효과가 있는 이 클로렐라 농법을 더욱더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효과적으로 클로렐라 농법을 활용하려면 꼭 지켜주셔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예, 간혹 농가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희석 배수보다 더 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농작물의 성장 둔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 1회에서 2회가량 꾸준히 뿌려주셔야 농작물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농작물이 강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해 뜨는 오전에 살포를 해야 강압성을 도와줘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클로라 농법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화학농약과 섞어서 쓰시면 안 되는데요. 그 화학농약과 클로라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농법이 또 농가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좀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예, 올해부터 시행된 그 PLS 제도로 인해서 이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네. 예, 우리 삼척은 그 클로라 농법을 시행하고 한 2년간 현장에서 실험까지 했는데요. 그 결과 화학농약 사용량을 최대 한 50%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척에서 2017년부터 그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여름 시금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클로라 농법으로 생산한 시금치를 분석했는데요.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금치보다 철분 성분은 무려 411%, 칼슘 성분이 222% 정도 이상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삼척 시금치 하면 영양 성분이 뛰어난 건강 시금치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이제 학교 급식이나 병원식으로 유통 상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삼척에서는 시금치 등과 같은 소규모로 재배되는 농산물은 클로라 농법 적용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좀 적극 권장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란 그 이미지로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클로라 농법을 현재까지 그 관내 농가의 한 15% 정도인 한 600여 농가가 활용하고 있는데 네. 농가들로부터 계속적인 확대 보호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지금 연차별로 시설을 확충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뭐 PLS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경우에는요, 농약을 쓰는 게 까다로워서 사실 지금 농가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클로렐라 농법처럼 친환경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농가도 쉬워지고 소비자들도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널리 네. 좀 퍼졌으면 좋겠고요. 자주 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MD님 이제 뭐 소비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도 뭐 생산과 판매 전략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시금치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하나요? 예, 이 시금치는 채소 중 비타민 A가 가장 풍부하고 또 이 비타민 C와 칼슘,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분을 갖추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시금치의 장점은 각종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성장기 자녀를 둔 이 가정의 주부님들이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영양분의 부분을 좀 부각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또 소매점에서는 시금치 소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판매 전략 갖고 있을까요? 예. 이 시금치는 일반적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밑반찬으로 소비가 되는데요. 네. 이에 시금치 무침이나 시금치국, 또 시금치전 등 이 다양한 시식 행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는 1, 2인 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에 맞는 소규격 포장의 시금치를 운영한다면 소매점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소가족들이 참 많잖아요. 혼자 네.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소포장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판매 전략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금치까지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봄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189원,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는 1,5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49원 상승한 평균가고요.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474원이었네요. 최고가는 6,600원, 최저가는 2,6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10원 떨어진 평균가고요. 쌀 20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53,048원,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는 47,900원입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네, 가시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19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네,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7,911원에 판매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4,289원이었고요. 돼지 삼겹살 2,001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957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잖아요. 계속 네. 덥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절기상 막 여름이 시작된 건데 한여름이 온 것 네, 같습니다. 정말 훅 됐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도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참 많았는데요. 주말까지도 이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농작물과 또 가축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쁜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호 MD님도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당근과 수박 그리고 한우와 관련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